지금 참고인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인 멀리 부산에서 오늘 국정감사장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인 질의와 답변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무감심한 우리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1심 첫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신청을 하셨는데 열람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첫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절했다면서요. 네, 정말 많은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직원에게 권유를 받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공판 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판, 그것도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건 기록을 보는데 그것도 민사소송을 하라고 재판부가 권유를 하고 그 소송 끝에 그 내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 보시고 어떻던가요? 사실 그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저는 사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잘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1심 기록을 1심 끝나고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허위 진술과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고 2심이 시작하고서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도 3심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께서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이게 그냥 살인미수일 수 있다 이거는 알고는 계셨지만 사각지대 7분이 있었던 거는 재판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또 그 관련된 그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1심 재판 끝나고 나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 알려진 것처럼 살인미수였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사실 모든 뭐 예산 문제와 인력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심이 끝나고 1200장이 넘는 공판 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고 그걸 보면서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 기록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도 이 가해자가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재판부는 오히려 그 공판 기록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무게, 참혹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절해 버렸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재판 기록을 알고 2심에서는 제대로 된 이런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카메라를 위로 들고 찍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정중하게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 행정실에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는 지금
예, 저희들이 보호를 반드시 해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예, 언론인들께서도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계속하시죠. 예,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나 또 검찰에서도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사실 수사 대상인 범죄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들어서 이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 진술했었던 내용들이 담기는 거고, 사실 피해자로서는 그 자신의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줬는지조차를 모르니까 그 모든 공판에 다 참여를 하고 그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오히려 공판 기록 열람 자체도 거절하고 소송해서 받아가시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가해자가 범죄인이 피해자의 신원 등등을 확보를 하게 되는,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 여기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현재 피해자 공판 기록 공개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허락을 했으면 이 공판 기록을 우리 피해자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아셨을 텐데, 그걸 법원이 세상에 권유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요, 본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받은 재판 기록이랑 본인이 모은 재판 기록이에요. 모두 1268장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재판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오히려 인권과 권리 보호는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자의 인권,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참고인에게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20년 구형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형량이 감형됐다고 알고 계시죠?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지금 있었던 이 1심 공판은 결국은 중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내내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성문을 봐도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 그 구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고 그러던데, 반성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감형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이죠? 네. 어느 기록도 보여주질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 모습이 가해자가 오히려 그 형벌을 많이 키웠다, 피해자 때문에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마치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뭔가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 목숨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해자 반성 때문에 감형을 했는데 오히려 보복 범죄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재판부와 사법 절차가 가해자 즉 피고인의 그 권리는 더 잘 보장을 하는데 피해자의 그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무딘 거 아니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인의 재판 기록을 그것도 피해자의 재판 기록을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이렇게 그 가져오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좀 가능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부산 법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참고인의 말씀을 드리니까 좀 같은 관할을 하고 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미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도의 구체적인 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피해자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박영진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응준 부산 고등법원장님, 네. 지금 안타깝다란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돼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이에요? 고범장님이 지금 고등법원장님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실수 아니에요? 잘못 없습니까? 법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안타깝다니.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해놓고 안타깝다고요? 사과하십시오. 피해자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표현을 어떤 면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감정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는 뭐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고요. 실수하셨죠? 뭐 그게 혹시 부적절한 말이라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만은 제 뜻은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자, 제가 보십시오. 무슨 말씀 형소법 하시는지 제가 291조 2에 네. 의하면 법원은 네네.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죠? 네. 1심 끝나고 2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아까 박영진 의원님이 들고 흔들었던 네. 여러 가지 자료들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어요. 반영 안 하셨어요. 언제 바뀌었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방송에 나간 뒤에 판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추가적인 요소 고려 안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피해자가 혼자 미친 듯이 뛰어야만 방송에 나와야만 추가적인 거 고려하는 게 실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떤 심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심정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자, 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존에 제출된 공소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네네 최환 판사가
계속 거절하다가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 탄원서를 7번이나 내도 거절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피해자 탄원서를 인용하고 또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까요?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 아닙니다.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인님,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고등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탄원서 자체가 계속 저는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해놓고 방송 이후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 미수의 강력한 중요한 동기인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일반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갑자기 인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저분이 법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하시는 발언입니까? 국민 감정이 저분에게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실수하는 인정하지 않은 법원장님한테 마음이 갈까요, 지금?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기소된 공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중점으로 하지만 네네. 근데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셔야 되고 피의자가 저희는 조사를 그렇게 수사기관이 증거를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이 제공했는데 네네. 방송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제 오히려 추정이 저희는 틀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공소 사실이 변경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그 가능성을 보고 증거 만약에 받아주고 가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7번의 탄원서 등등을 내지 않았어도 2심에서 이 판사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충분히 그것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조 의원님 하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 사실을 두고 재판의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3분 더 서시겠습니까? 네, 3분 더 넣어주세요. 저 형소법 291조 2. 네. 저 사법고시도 안 받고 로스쿨 출신도 아닙니다만 그런 읽을 줄 알아요. 법원은 사건의 사실 일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증거 방법을 피해자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시했는데 왜 7번이나 제시했는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오지 전에는 듣는 채도 안 하셨을까요? 이 태도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가 우스워요 지금 참고인 나온 것도? 제가 부산에서 네네. 당신이 어떤 대접 받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 보고 제가 조 의원님께 전혀 비례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조금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제가 태도가 그게 뭐예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 지금 참고인이 네. 자기 신분 가리고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아무 규책 사유가 없으세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증거 조사를 하는 자체가 그거는 당사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291조 2항은 뭐예요? 법원은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건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소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기소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먹여주는데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방송에 나와서 시끄러지니까 추가조사 실시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피의자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또 그 부분을 갖다 탄원서를 재판부에서- 잘못 쓴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요, 충분하지 제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더 피해자가 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DNA 검사도 하고 청바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재판부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은 그건 잘하셨어요. 그 과정을 하지만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안 나갔으면 저는 왠지 그냥 뭉개버렸을 것 같은 제 마음이.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혹시 피해자께서 혹시 제가 피해자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제 법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법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장의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조사가 일어나고 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분만 5분 드릴 테니 쓰십시오. 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김영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오늘러라니까 참. 참고 김영배입니다. 아니, 위원장, 참고인께서 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특히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주소와 같은 신상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굉장히 미비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과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서 참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후로 국회에서도 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소송기록 열람 과정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의원을 포함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발의도 하고 통과도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참고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표혜림 씨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등 해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사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꼭 말씀하고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참고인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표혜림 양은 제 사건이 있고 나서 친해진 친구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넓게 보면 결국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만약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제가 재판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게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예, 참고인님, 어디서 참고인님, 네. 참고인? 네, 뭐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용기 내서 나와주신 그 발걸음이 법제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되면은 그래도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진 의원님도 좀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요. 피해자로서 형사사건 기록 좀 열람이나 등사 신청하셨지만 거부당하신 거죠? 거절당하신 거죠? 네. 네. 거절당하셨을 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사유서나 이유를 듣지도 못했고 네. 항상 재판부나 직원분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세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세요. 네. 어떻게 이 사건에 제가 없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절당한 후에 다툴 수가 없었죠.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그죠? 네. 예. 부산 고등법원장님, 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재판장이 좀 재량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절을 했을 때 이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절했을 때 피해자가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피해자가 이런 기록 같은 걸 열람하거나 등사하겠다고 좀 신청을 했을 때는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등의 어떤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래도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좀 다퉈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니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났으면 이유에 대해서 좀 법원이 통보를 좀 해준다든지 해주면 그래도 뭐 납득을 하실 분들은 납득을 하시고 다퉈보실 분들은 다퉈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좀 신설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참고인이 겪으신 그 비극적인 일 때문에 이 논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일선에 계신 법원장님을 비롯한 판사님들께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좀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조금 적극적으로 좀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고등법원장님께서 이 사건 관련돼서 법원도 책임이 있지만 검찰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오후에 왜냐면 저희가 검찰을 대상으로 한 타기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아까 조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거칠게 말씀드린 점이 있다면 조금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형사소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재판부가 심리할 그 소송물 자체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넓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참고인님, 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분인데요. 혹시 뭔가 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두 번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피해자는 어느 형도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듣는 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과 아무 관련 없는, 결국 그 사람이 반성한다고 제 다리가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정신적인 건강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 추후의 문제는 최대한 양형 기준에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